이 표는 여왕벌이 이제 교미 비행을 하는데 그 첫날, 둘째 날, 셋째, 넷째, 다섯 번째 날까지 몇 번이나 나르냐? 첫날 보통 첫날의 경우 한 두 번 정도 그러니까 두 번이 조금 안 되네 평균이 두 번 정도 들락날락 한다. 둘째 날 신혼여행은 요보다는 좀 더 많고 그래서 나흘째 교비 비행 나흘째는 음, 거의 네 번 정도 하루에도 네 번 교비 비행을 한다는 얘기죠. 다섯 번째 날에는 한 관찰해 보니까 두 번 정도 나간 놈들이 있더라. 근데 가장 큰 빈도는 이제 첫날에 넉넉히 두 번 갔다 와서 아마 충분하다고 생각한 요것들 50일 모든 거의 대부분의 벌들이 첫날에 한 두 번 정도 나르고 둘째 날에는 한 거의 두 2점 한 2점 한 3배 3회쯤 될까요? 그렇게 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하더라.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두 번 정도 비행을 한다는 거죠. 2.3회 매일 그, 그 교미 기간 중에 어, 그 기간 중에 그 여왕당 평균 비행이었어. 그러니까 1, 2, 3, 4, 5일을 보니까 한 놈이 보통 한 다섯 번 정도 들락날락해서 교미를 하더라. 단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런 얘기죠. 어, 교미 비행일은 한 2.2번 정도 한다. 뭐 예를 들어서 첫날, 두 번째 날 비가 왔다. 그러면 이제 첫날, 두 번째 날은 꽝이 되는 거죠. 예,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니까 교미 비행은 교미 기간 중에 한 두 번 정도 하더라. 그리고 한번 그 기간 중에 어쨌든 그 전체 기간 중에 한 다섯 번 정도는 들락날락 하더라. 그리고 하루에는 보통 한 2.3회, 한 두 번 정도는 하루에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갔다 와서 조금 쉬었다가 에너지 보충하고 또 한 번 갔다 오고 대략 하루에 한 2.3회 정도 한 요 정도 하더라. 음,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보니까 이제 교미 비행 일수가 그 교미 비행 스타트하는 일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알고 있는 성성숙 후에 한 6일 정도가 5, 6, 7, 8, 9 카테고리 1에 있는 녀석들이 한번 날아가면은 대개 평균적으로 근 20분 정도 있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20분 정도 충분히 어, 교미를 여러 녀석들하고 하고 돌아온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근데 그 11서 14일령의 여왕벌들을 보면은 조금 짧다는 거죠, 상대적으로. 대략 10분서 한 15분 사이에 돌아온다. 금방 갔다 온다는 거죠. 그 다음에 15일서 17일, 이거 상당히 늦은 일령의 교미 비행을 출발한 놈들을 보면은, 역시 처음에 그 정상적으로 우리가 알던 그 기간에 그 나갔다 들어온 그 교미 시간하고 또 비슷하다는 거죠. 요런 차이.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넉넉하게 여러 마리의 수컷하고 교미를 하였다.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, 좀 더 정확한 거는 뭐, 단정할 수는 없지만,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. 어쨌든,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어느 정도의 그 교미 기간을 놓쳤다고 하는 놈,
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놈들 보니까 좀 딜레이 되더라도 늦은 일령에도 교미 비행을 떠나더라. 이제 요것을 이게 참 재밌어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하는 거죠. 그 다음에는 뭐,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첫날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교미에 따라서 첫째 갔다 왔을 때 이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쭉 보면 이제 아마 그, 요한벌의 숫자 때문에 이런 게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향을 보면은 처음에, 어, 첫 비행 때가 가장 시간 오래오래 있더라. 그러니까 첫 비행 때 나와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수펄들과 충분히 교배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글쎄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넉넉한 여러 마리의 수컷하고 충분한 정자를 받아들였다면 두 번, 세 번 나갈 필요가 없겠죠. 그러니까 두 번째 비행, 세 번째, 네 번째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여왕벌이 좀 느끼는 게 있을까요? 아니야, 조금 더 정자가 필요해 해서 나가는 거니까. 그러니까 보충하는 시간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장된 거 외의 공간에 집어넣기 위해서 보충하는 의미니까 비행만큼의 좀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지 않았겠는가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뭐 미세하긴 하지만 날씨가 따뜻할수록 이 교미 비행 시간이 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더라. 아무튼 날씨가 따뜻하면 활동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좀 더 많은 슈퍼가 교미를 해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? 이제 그런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. 아무튼 이게 재밌는 점은 이렇게 빨간 점을 친 이 부분. 비록 조금 교미 기간이 기간을 놓친 경우가 있더라도 조금 참아볼 필요가 있다. 왜냐하면 이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비가 추덕추덕 계속 내린다면은 뭐 그 기간 동안에 그 완전히 교미를 정책 대부분의 본군들이 교미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이제 걱정할 수가 있는데 좀 기다렸다 나가도 이제 교미가 된다는 거죠. 비교적 아주 넉넉한 시간까지도 한 일주일이 뭡니까? 한 열흘까지도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도 좀 딜레이 되더라도 아, 큰 문제는 없겠다. 교미 성공할 확률이 크다.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. 하나, 둘, 셋, 넷. 성성수 기간 나흘 이후에 교미행을 한 6일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, 지금 여기 카테고리 1, 2, 3를 구분해 보면은 이미 교미가 끝나서 알을 낳고 이제 한참 진행돼야 할 이 기간에도 사실은 교미 가능 일령이 일주 정도 더 경과한 후에도 교미가 가능하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자. 일기가 불순하거나 막 그래서 교비행을 못 갔을 경우에 신앙을 만들 때 특히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기다려보자. 실제로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도 밝혔지만 산란이 이렇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 결혼 여행을 못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D43일째에 산란 시작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. 지금도 얘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그 봉군 잘 낳고 건강한 것을 지금
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다 했는데 이 논문에서의 내용을 본다면 충분히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왕벌로서 유전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벌 자체도 그 자기가 낳은 그 자식들이죠. 그 놈들하고의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해서 한 2, 3마일 정도 더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. 한 3km 내지 한 5km 정도 떨어진 데까지 가서 떨어진 데 있는 그 어떤 그 집합 장소 가서 교미를 해갖고 온다. 가능하면 좀 더 먼 데로 가서. 또 우리 양봉가들이 해야 할 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대규모 양봉하는 분들은 1,000통도 하고 몇백 통도 하는데 그 정도 큰 규모라면 자체 내의 봉군에서도 상당한 유전적인 다양성이 있지 않았겠는가. 음. 만일에 우리가 기르는 게 뭐 이제 부엌이나 취미 수준으로 뭐 한 10통이나 뭐 한 2, 30통 된다고 한다면은 어 주변에 있는 양봉장에 있다면은 일단 교미여행을 나갈 때 다른 봉군에 있는 그 수펄들도 와서 아마 그 교미에 참여할 것입니다. 그래서 뭐 옆에 뭐 왜 다른 양봉가가 있느냐 하고 너무 미워만 하지 말고 같이 유전적인 다양성을 한번 좀 서로 공유하자. 그렇다면 이제 다른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양봉장의 여왕벌들을 좀 입식을 한다면 어차피 여왕벌이 가지고 있는 성결적 유전자에 성결적 유전자뿐 아니라 다른 유전자에 이제 두 벌이 있으니까 두 세트의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은 최소한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 영벌을 바꾸자. 그죠? 왕들 한번 바꿔볼까? 하게 되면은 이제 유전적 다양성을 뭐 확보하는데 좀 더 필요한 그, 그 양복 기법이 아니겠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은 다른 감염성 질병이 없다는 것을 이제 확보한 그런 연후에 이제 이런 그 양복 기법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음, 고려해보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에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봤고요. 또 유전적 다양성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양봉가들이 어떤 방안을 음, 강구해야 되는가?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합니다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